그 니시오카 치토무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그 요번에 책을 최근에 네. 출간하셨다고 하시는데 책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 책입니다. 그 지난해 10월에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한일 관계, 일한 관계에 큰일 났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다 정리해서 이 책을 냈어요. 그 지난해 10월에 판결에서 이인 원고들은 일본 언론마저도 징용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징용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기 라이프 히스토리에 대해서 판결에 나온 걸 보니까 징용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모집에 응해서 두 사람은 시험을 봐서 갔다 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권입니다. 그런 거 어떤든 그리고 65년도에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정부권 자금으로 5억 불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썼는지 그 안에서 개인 배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한일 일상 국교교섭의 외교 문서를 다 공개해가지고 지금 요단 대변인 이해찬 그때 당시 총리하고 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민간 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위원장 한 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가까이였어요. 그 위원회에서 외교 문서를 다 체크를 하니까 징용권 문제, 노동자 문제는 5억 불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박정희 정부가 했던 개인 포산은 모자란다. 그래서 한국 정부 책임으로 개인 포산을 해야 된다 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실제 22만 명에 대해서 죽은 사람 얼마, 다친 사람 얼마, 그냥 무사히 귀국한 사람들한테는 그 의료 지원 그런 걸 저는 해결적인 했습니다. 그런 경위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위를 토대로 해서 지난 10월에 판결 비판을 썼죠. 지난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의 논리는 1910년에 합한조약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무효다. 불법이다. 이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에는 배상 청구권이 있다. 65년에는 일본 정부가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라면은 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일본어 교육을 강요받았다.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다. 그 불법 행위라고 하면은 그 배산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한 배산은 시효가 없어요. 그리고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유족도 받을 수가 있어요. 시효가 없다는 건 좀 드린 말입니다. 근데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효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 있는데 언제 그걸 종가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알았을 때부터 시효가 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속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박정희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협상했을 때 일본 정부는 개인 배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국제법적으로 그 배상을 전산하는 방법이 개인 배상하고 보갈 배상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대표해서 보가적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국 정부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10월에 판결에서도 두 분의 판사분이 쓰신 소수 의견에서는 그걸로 끝났다.
공평하게 보상이 모자란다면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 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 뭐 군함도 관련된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군함도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 영화가 있었죠. 네. 그 영화는 완전히 물론 그 영화니까 논픽션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 시작하기 전에 한국 정부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천리상하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사위원회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자막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전혀 사실하고 거리가 먼 엄청난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45년에 네. 일본에 조선인들이 200만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용 그리고 강알선 모집 그 전시동원 계획에 의해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중에서 30만 명입니다. 15%입니다. 나머지는 돈벌로 일본에 온 사람들, 또 거기서 난 가족들, 아니면은 강한선 징용로 왔는데 계약 딱 끝나고 나서 귀국하지 않고 거기서 일하고 있거나 도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도망 나오면은 귀국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직장에 가서 또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가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체의 85%입니다. 15%가 동원계획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근함도 용환에서는 나치의 수용소처럼 그렸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고 싶어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무질서적으로 오게 되면은 전쟁에 필요하지 않는 산업에 많이 간다. 그러면 안 되니까 돈절한 것이 그 노무자 동원 계획입니다. 그렇게 그 동계자로 다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저도 그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네. 당시 기억나는 게 뭐 지옥도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게 나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그 아주 마른 그 갈비표가 나오는 예. 사진 예. 그게 나왔잖아요. 그건 일본 사람의 사진이었고 조선 사람이 아니고 그게 그 일본 업자가 인간 사냥을 해가지고 노예 노동을 시켰어요. 그것도 전쟁 전에 북해도에서. 그걸 경찰이 그 사람들을 해방했습니다. 그때 사진. 거기에 맞춰서. 예. 그걸 조금 전까지 한국의 학교 교과서, 역사 교과에서 썼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도 그 사진 썼고. 근데 한국 근내에서 이우연 박사님들이 그게 문제다, 사실 아니다고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그 사진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뭐 영화니까 뭐 그렇진 않겠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뭐 당시 한 게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일외 민간 영화에 대해서 뭐 일본 정부가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자세였죠. 다만 그 하시마라고 그 섬 이름이 하시마입니다. 하시마 단강에서 실제 일했던 사람들이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이다. 저런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전쟁 전부터 돈벌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우리 그 애들랑 같은 학교 다녔다. 무슨 그리고 뭐 단강에서도 일본 사람, 조선 사람 같이 일했다. 차별 없었다. 뭐 그 섬에 근대는 없었고 경찰만 있었다. 뭐 그게 실제 거기 경험한 사람의 얘기니까 그런 반론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보통 이런 말들을 하시면은 뭐 이런 통계를 내고 아까 말씀하신 뭐 15% 이러면은 뭐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뭐 극우 인사인 뭐 누구의 극우 인사의 통계에 따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근데 그 역사 인식 문제는 나라가 다르고 민족 다르면은 일치할 수가 없다. agree to disagree밖에 없다. 이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 다만 사실관계는 그 토론하면은 일치할 수가 있다. 통계 자료라든지 그 한국의 낙선대 견제연구소 분들은 사실관계를 저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계세요. 제가 썼던 이 책도 그런 분들의 연구 결과 또 참고를 해서, 물론 평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 평가하고 그분들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 평가하지만은 사실관계 통계 자료 같은 거는 같은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뭐 그런 욕을 계속 먹어왔죠. 그래도 저는 일한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공통된 적이 있다. 그건 전체주의 세력이다. 북한 세습 독재 정부하고 중국 공산당 정부다. 그 전체주의 정부하고 우리가 가치관을 같이 하고 있는 일한미 한국이 싸워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을 해왔다.